아프도록 수고하셨고 수고 중이신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실까요? 오늘은 우리 마음이 지속 건강할 수 있게끔 뇌를 재건축하고 마음을 리모델링하는 처방 전달해 드릴게요. 그거 아시나요? 누구나 태어날 때 우리 뇌 속에 책 한 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뇌 속에 책 한 권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뇌 속에 있는 이 책은 앞으로 내 삶을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판단하며 살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행동 또 생각의 지침서 같은 거예요. 특히 우리 뇌를 보면 대뇌가 있고 또 중뇌가 있고 또 소뇌가 있는데요. 특히 이 대뇌의 끝부분을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데 특히 여기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서로 손을 마주 잡아요. 그리고 둘 사이에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마치 우리 하얀 종이 위에 잉크처럼 신경 전달 물질을 서로가 분기시켜서 서로 손을 마주 잡고 그것을 뇌에 기록을 해두어요. 그래서 둘이가 같이 손을 잡고 기록해 둔 것을 우리는 시냅스라고 해요. 마치 문신처럼 뇌에 새겨져 있고 그렇게 패턴화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마주하면 우리 뇌 속에 있는 이 책은 이렇게 해, 이렇게 대응해. 그리고 이러한 감정을 유도를 하고 또 이러한 생각을 만드는 데에 큰 역할을 하는 게 뇌 속의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태어날 때 완전히 백지 상태예요. 그럼 누가 내 삶의 행동 지침서를 기록했을까요? 사실 내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 뇌 속에 있는 행동 지침서는 부모님이 먼저 써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공이란 이런 거야. 또 이렇게 사는 게 맞아. 그 부모님의 정서, 부모님의 세계관 이러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의 행동 지침서라고 하는 뇌 속의 책에 기록되기 시작해져요. 그리고 내 자아가 형성되어서 독립되기 전까지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사회, 국가 그리고 또 내가 자주 마주하는 어릴 때부터의 친구 또 미디어, 책 이러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뇌 속에 있는 행동 지침서에 많은 거를 적어 놓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 삶에서 이 뇌 속에 있는 그 행동 지침서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참 나의 본성과 본질과는 다르게 내 마음을 스스로 좀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인지와 감정이라는 학술지의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산후 우울증을 겪는 산모들이 아기의 긍정적인 얼굴 표정보다는 좀 부정적인 표정에 더 편향적인 반응을 하는 그 경향이 있는 것이 좀 관찰이 되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아기들은 이렇게 빵긋빵긋 웃을 때 부모님이 반응을 많이 안 해주는데 뭔가 울고 좀 부정적인 어떤 얼굴 표정이나 반응을 했을 때 뭔가 한 번 더 봐지게 되고 관심이 가지게 되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게 기록이 되어서 아기 때뿐만 아니라 유아기 지나면서 성인 어른이 되어서도 무언가 내 마음에 혹은 내 행동에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마음들이 일어날 때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를 어렸을 때부터 한번 쭉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독립이라고 할 때 동물들의 독립은 아무래도 이제 부모가 없어도 스스로 사냥을 할 수 있을 때가 동물에게는 독립이겠죠.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독립은 자기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독립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유아기 때 보면 우리는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질책을 받고 혼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뭔가를 좀 잘했을 때 그 잘한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조건이 되어서 칭찬을 받는 것. 또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뭐 예를 들어서 뭐 말을 잘 들으면, 성적이 좋으면, 어떤 등수가 좋게 매겨지면, 어떤 조건에 의한 칭찬이나 어떤 질책을 받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도 이 사회가 좀 규정하고 한 어떤 조건,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인정을 받았을 때 그게 나를 존중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 버리면, 그러면 내 모든 삶 앞에서 주어지는 여러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남을 인정을 받고 하려고 하는 것에 많은 좀 집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독립이 되기 전에 집, 특히 학교에서 실수를 했을 때 실수, 괜찮아. 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네가 이것을 한번 배워보자.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네가 또 새롭게 도전을 하고 또 노력을 해서 또 무언가를 이루면 그 이루는 과정, 또 그 과정을 통해 나온 결과를 칭찬을 받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학습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좀 실수를 했을 때 내가 한번 배워보자. 무조건 나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한번 내가 무언가를 한번 끌어내 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훈련이 됐었어야 되고 교육을 받았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저희가 좀 많이 없었던 게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뇌 속에 있는 이런 내 행동을 지배하는 이런 책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 어쩌면 내가 아프도록 수고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계속적으로 이 뇌 속에 있는 이 행동 지침서가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잖아. 이러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속삭이고 있고, 그거에 기준해서 내 행동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는 뇌를 다시 좀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재건축하는 거 토대하에 내 마음을 새롭게 리모델링 해야만 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거 오늘 알려드리고 처방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 뇌를 재건축하고 설계하는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배움, 경험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글로 쓴다든지 또 이거를 글로 읽으면서 말을 하게 되면 우리 뇌 속에는 새롭게 뇌 세포가 서로 시냅스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내 행동 지침서의 다음 페이지에 쓰여지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 써졌던 것들이 지워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남에 의해서 쓰여졌던 페이지가 아니라 내가 직접 성공이라는 건 이런 거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내가 직접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읽고 계속 되새기다 보면, 그러면 과거의 어떤 쓴뿌리 같은 것들, 나를 좀 얼매게 하는 것들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새롭게 써내려가고 했던 것을 보통 3개월 정도 매일 꾸준하게 읽고 보고 하면, 그러면 내가 만드는 페이지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 또 똑같은 사람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예전에 나를 힘들게 하던 나의 뇌 속에 있는 그 행동 지침서의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내가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읽었던, 내가 직접 써내려갔던 나의 뇌 속의 행동 지침서 페이지로 뇌가 연결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게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 삶은 내가 그려가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말은 나의 뇌를 재건축한다라는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처방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노트 한 권을 구매하셔가지고 그 노트에다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가 성공이란, 그래서 내가 성공하는 거란 어떤 것일까? 실수를 해도 그것을 잘 견뎌내고 거기에서 배워서 무언가를 꾸준하게 이루어 가는 것이다.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 그 모든 순간들이 성공인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만의 기준을 세운 그런 성공, 또 행복이라는 건 이런 거야, 삶의 가치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을 계속 써내려 가주시고, 그리고 인생은 그렇게 길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실수한 부분들, 자책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운 것들을 생각한다면 인생이 너무 짧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페이지에서는 내가 살아오면서 감사한 부분들, 과거에 내가 정말 그토록 원했던 것들을 내가 이루었는데 너무 삶이 바쁘고 또 경쟁 구도에 있다 보니까 내가 충분히 감사해야 될 부분들을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 사실 너무 많았네. 그래서 감사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적고 또 그런 것들을 읽어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남들이 봤을 때 그거 힘들지 않아요? 그거 좀 좋지 않네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거기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라고 하면서 인생의 어떤 그 기준, 또 남들이 어떤 판단하는 거에서 내가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 결국 이 말은 내 뇌 속에 이 행동 지침서를 내가 직접 적음으로써 진짜 나로서 태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순간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만든 행동 지침서를 가지고 살아야지만이 내 마음의 건강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이라고 했을 때 건강의 정의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질병의 유무도 아니고 장애의 유무도 아니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어떤 상황들이 찾아오더라도 내 마음과 또 내 몸과 또 사회 속에서의 나의 가치를 지켜내서 잘 살아가는 상태, 웰빙의 그 상태를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원어가 이제 그리스 철학 용어 에우다이모니아에서 온 건데, 그 단어는 그 당시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위해서 쓰여졌던 그 언어였었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이유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행복이고 결국 그것이 웰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병도 있느냐 없느냐도 아니고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것, 내 존재 자체 그대로가 이미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준하에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이고 또 건강한 삶이고 거기에서 보람이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프도록 수고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죽기 전 후회하는 5가지라는 제목으로 쓴 책을 보면 가장 후회하는 거, 첫 번째가 너무 남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살았던 것, 그래서 나로서 살지 못했던 것들을 가장 후회한다고 해요. 두 번째는 자기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바쁘게 지냈던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친구들과 자주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지 못했던 것, 이러한 부분들을 좀 후회했다고 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이 생명이 우리의 몸에
살아서 우리가 신체적으로 또 마음을 가지면서 존재를 하고 있지만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앞으로 100년 뒤에는 몸으로서는 없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 하지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순간순간들의 어떤 그 가치, 기준을 남이 매기는 것에 살지 않고 내가 만든 기준에서 하루하루를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다. 그리고 이거에 기준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건강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구독자 여러분, 뇌 재건축하시고 마음 새롭게 리모델링 하셔서 여러분 삶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책임감이 높으시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또 본인의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다가 조금 아프신 거 보니까 힘내시고 또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뇌 재건축하는 거, 그 다음에 노트 잘 작성하셔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같이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